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평화로운 아침 식탁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삶은 계란 두 알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까서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이 퍽퍽해질 때쯤 달콤한 홍시를 한 입 베어 물거나 진한 녹차를 시원하게 들이켜는 그 평범한 풍경 말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한 입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향해 날카로운 면도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산책하던 이웃집 친구가 새벽녘 갑자기 옆구리를 부여잡고 응급실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소한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소변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신음하며 평생 차가운 투석기 옆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는 그 참담한 현장을 저는 수만 번이나 목격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60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먹은 이 음식 조합 때문에 자신의 생명 줄인 콩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는 참혹할 만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챙겨 드시는 완전식품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혈관을 막고 장기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고 제 말씀에 딱 1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 중 단 하나라도 계란과 함께 드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의 손으로 소중한 콩팥에 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식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 침대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심이 담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가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굳은 다짐이자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에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계란 노른자 색깔 속에 숨겨진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계란과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히려 망가진 콩팥을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계란 짝꿍 음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지로 이끌어줄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장누리 클리닉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응급실과 투석실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나 큰 질병 때문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무심코 선택한 음식 조합 하나 때문에 소중한 콩팥을 잃고 평생 투석기 앞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알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화학 공장이 60살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어르신들의 위산 분비량은 30대 청년들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낮아지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30년 넘게 쉴 새 없이 돌린 낡은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미세한 독소도 잘 걸러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만 잘못된 조합이 들어와도 얇아진 필터가 찢어지고 고장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독소를 뿜어내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혈관을 막고 콩팥을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넘어 독이 되는 것을 가려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정보를 나누고 소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길을 끝까지 걷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이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와 여러분을 잇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가 되어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가 밤을 지새워 연구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이 낡은 필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낡은 필터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가을철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홍시나 단감, 그리고 귤과 같은 산성 과일들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부드러운 홍시를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과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과 위장을 평생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시멘트 반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그 무서운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계란의 고농축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위장 속에서 아주 고약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순간 마치 껌이나 시멘트처럼 끈적이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응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강력한 위산이 촉매제가 되어 결합 반응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의 위장 안에서 부드러워야 할 음식물들이 순식간에 돌덩어리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고 소화액이 충분해서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든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위장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탄닌이라는 강력한 응고제가 들어오니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응고 반응이 단순히 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처 돌로 굳어지지 못한 미세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탄닌과 결합한 채로 끈적한 점액질이 되어 소장과 대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이 장벽에 달라붙으면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고 극심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아침에 계란과 감을 드시고 나서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다시 부패하며 독소를 생성하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콩팥은 이 끈적하고 탁한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겹게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린 콩팥 세포는 하나둘씩 제 기능을 잃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뿐만 아니라 오렌지나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산성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을 급격하게 응고시키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란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막고
콩팥에 돌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건강간식이라고 믿는 말린 곶감은 탄닌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일반 홍시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이 좋다고 계란과 함께 곶감을 드시는 것은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단감의 껍질 부분에 탄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말만 믿고 계란과 함께 껍질째 단감을 드셨다가는 위장 속에 돌공장을 차리는 꼴이 됩니다. 콩팥 전문의로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 중에는 단순히 속이 쓰리다며 찾아오셨다가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께 아침 식단을 여쭤보면 어김없이 계란과 산성과일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계란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사소한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냉장고에 계란과 감이 나란히 놓여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 둘을 견우와 직녀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석의 위험성이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73 세김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김 어머님은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2그루나 키우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무마다 주황색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감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고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남은 감들이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아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후에 꼭 홍시를 2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퍽퍽한 계란 노른자를 먹고 시원하고 달콤한 홍시를 먹으면 목 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하셨지요. 무려 2달 동안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매실청을 타드시거나 소화제만 드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칼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초록색 위액을 토하며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셨을 때 제가 급하게 내시경 카메라로 위장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동료 의사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에 주먹만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죠. 그것은 암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크고 딱딱해서 내시경 기구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70이 넘은 연세에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내 집 마당에서 난 감이 아까워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죠. 어머님의 위장에서 꺼낸 돌은 마치 해안가의 거친 바위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어머님의 부드러운 위벽을 수개월 동안 짓누르고 긁어댔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자녀분들도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온 주먹만 한 돌을 보고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효심, 지극한 자식들이 챙겨드린 계란과 어머님이 아껴 드신 감이 합쳐져
이런 비극을 만들 줄은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수술 후 한 달이 넘도록 미음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고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기까지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은 정직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무지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석은 단순히 위장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에서 만들어진 돌 조각들이 장으로 내려가 장폐색을 일으키면 장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액 속으로 엄청난 양의 염증 독소가 쏟아지게 됩니다. 콩팥은 이 쏟아져 나오는 독소들을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미 약해진 필터는 금세 망가져 버립니다. 김 어머님도 수술 이후 한동안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투석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음식의 잘못된 궁합이 위장을 넘어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콩팥까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도 이런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김 어머님의 사례는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드신 후에 과일을 챙겨 드셨을 때 유독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속이 쓰리고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식사 습관 후에 나타난 몸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김어머님과 같은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고 의학적인 조언을 보태어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 함께 더 건강한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김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례를 통해 계란과 과일의 위험한 만남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은 가을철에만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은 1년 365일 내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것이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박스째 사다 놓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 제 걱정이 앞섭니다. 계란을 돌 덩어리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그리고 매일같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건강음료의 대명사로 알려진 두유입니다. 검은콩 두유나 당분이 없는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두유 한 팩을 억지로 삼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되어 내 몸에 근육을 팍팍 붙여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조합이자 비싼 돈을 들여서 몸을 망치는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몸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는 정밀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고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 소변에서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을 보이는 분들의 78%가 과도한 단백질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위장이라는 공장에 일할 일꾼은 줄어들었는데 일감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좋은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뱃속에서 부패하여 지독한 가스를 만듭니다. 소변으로는 거품이 되어 빠져나가 버리니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영양분의 절반 이상을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싼 소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백질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즉, 몸에 좋으라고 먹은 두유가 오히려 계란의 귀한 영양소를 파괴하고 흡수를 막는 방해꾼이 되는 셈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결정체들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부풀게 하고 독소를 내뿜습니다. 콩팥은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압력을 견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파는 많은 두유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당분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의 필터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생명줄인 콩팥을 말라 죽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다면 이 조합은 절대로 피해야 할 독약과 같습니다. 의사인 제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며 억지로 이 조합을 고집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과하게 먹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을 쌓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나누어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변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만약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잔뜩 끼고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단백질 폭탄 때문에 파업을 선언하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의 콩팥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소화하기 힘든 두유와 계란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은 낡은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것이 보약인 줄 알고 매일 아침 계란과 두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콩팥을 지키고 투석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지만 건강한 지혜를 나누면 우리 모두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납니다. 진심을 담아 이 지식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금 전 두유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까운 돈과 영양분이 소변으로 버려지는 안타까운 낭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 뼈를 깎는 고통과 직결된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망가진 콩팥과 요관에 박힌 돌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 중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식후에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마시는 차에 관한 것입니다. 계란을 돌덩어리로 만드는 3번째 상급 음식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찾는 이것입니다. 바로 진한 녹차와 커피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신장내과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떫은 맛을 내는 수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서로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며 수산 칼슘석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내죠. 쉽게 말해서
뱃속에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아 작은 알갱이일 때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어르신들이 매일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반복하면 이 알갱이들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심윤을 메이건 곤민이 반동가녀 돌덩어리가 됩니다. 제 환자분 중 68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이 선생님은 평소 다도를 즐기시는 아주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 2개를 드셨고 입가심으로 꼭 직접 우려낸 진한 녹차를 한 잔 드셨습니다. 그게 혈관을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평화롭게 주무시던 선생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와 등 뒤쪽을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고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다니셨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요관산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산통보다 무서운 고통이라고 불리죠.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선생님은 통증 쇼크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결석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길을 꽉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긴급 시술로 돌을 깨서 꺼냈을 때 저는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아니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 수산 칼슘석이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선생님께 제가 그 돌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선생님의 요관 벽을 찌르고 긁으며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10년 동안 선생님이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신 녹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차를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돌을 키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10년간 내 콩팥을 돌공장으로 만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는 좋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딱 1시간만 참으세요. 그 1시간의 인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결석 없음 딱 4글자를 적어주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이 적은 그 단어가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무심코 찻잔으로 가는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결석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수산 칼슘석이 콩팥의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찌르면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발생하고 이는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콩팥의 회복력이 현저히 낮아 이 한 번의 결석 발작으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정성 들여 키운 콩팥을 차 한 잔의 여유와 맞바꾸시겠습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식후에 입이 텁텁하다면 맹물로 가볍게 가글을 하시고 차는 1시간 뒤에 느긋하게 즐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잔뜩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다 버려야 하나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의 독성을 없애고 효능을 300%까지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들만 잔뜩 말씀드려서 혹시 계란을 먹는 게 무서워지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은 여전히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60대 이후 노년기에 가장 싸고 구하기 쉬운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곁에 있던 잘못된 짝꿍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사고를 치듯이 최고의 보약인 계란도 상극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그 숨겨진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계란의 진짜 친구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 요리를 하실 때 파만 조금 썰어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양파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부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혹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양파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토마토가 더해지면 그 효능은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이자 혈관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콩팥 전문의로서 추천하는 기적의 혈관 청소 요리인 토마토 달걀 볶음의 조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볶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극대화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프라이팬을 약한 불로 예열하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릅니다. 그 다음 양파를 먼저 볶으셔야 합니다. 이때 불이 너무 세면 양파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 투명해질 때까지 은근하게 볶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파가 익으면 썰어둔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열을 가할 때 그 활성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말랑해지며 붉은 즙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풀어둔 계란을 부어 몽글몽글하게 익혀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 단백질이 토마토와 양파의 영양소를 감싸 안아 위장에서 아주 부드럽게 소화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박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 늘 뇌졸중의 공포 속에 사셨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셔도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지요. 저는 선생님께 아침 식단을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토마토 양파 계란 볶음을 매일 아침 드시게 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메뉴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정기 검진 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의 혈관 속에 가득했던 끈적한 기름기가 싹 사라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색부터가 달라지셨고 마치 청년처럼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약은 무슨 보약입니까? 시킨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랑 양파랑 계란 볶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흔한 재료들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양파 1개와 토마토 1개, 그리고 계란 2알을 깨뜨려 넣어보세요. 그 고소한 냄새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시원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양파와 토마토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든든한 일꾼이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은 여러분의 뼈를 무쇠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흐릿해진 머릿속을 맑게 깨워줄 보물 같은 음식들입니다. 바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와 바다의 영양보고인 미역, 그리고 김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은 넘어지면 부러지기 쉬운 뼈와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 아니겠습니까?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뼛속으로 밀어넣어주는 비타민 K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가 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비타민 K는 계란의 칼슘이 혈관에 쌓여 돌이 되지 않게 막아주고 뼈로 직접 배달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란 속의 핵심 영양소인 콜린은 뇌 세포를 재생하는 원료인데 해조류의 요오드와 만나면 그 시너지가 폭발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이 틀리면 그 영양소는 전부 파괴되고 오히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계란을 어떻게 익히느냐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목이 메일 정도로 푹 삶은 완숙인가요? 아니면 날계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계란 흰자의 황성분과 노른자의 철분이 뜨거운 열을 너무 오래 받아 반응한 황화철이라는 물질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날계란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흰자의 아비딘 성분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100% 챙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혈관 청소 효과가 있는 레시틴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들의 위장을 편안하게 해줄 마법의 7분 삶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과 식초를 한 숟가락씩 넣습니다. 소금은 껍질이 잘 깨지지 않게 하고 식초는 혹시라도 깨졌을 때 흰자가 바로 굳게 도와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할 때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상온에 두었던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너무 차가운 계란을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온도 차이 때문에 껍질이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분만 삶으셔야 합니다. 7분이 지나는 순간 계란을 즉시 건져내어 얼음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 담가 열기를 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더 이상 익지 않고 찰진 젤리 상태를 유지하며 껍질도 매끈하게 잘 까집니다. 이렇게 삶은 7분 반숙 계란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을 필요 없이 꿀떡 넘길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위장에 들어가서도 위산이 힘겹게 녹일 필요 없이 스르륵 풀리며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아침마다 이 7분 반숙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계란을 삶을 때 불의 세기는 중간 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불은 계란이 냄비 안에서 부딪히며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을 넣고 처음 1분 정도는 숟가락으로 살살 굴려주면 노른자가 가운데로 예쁘게 자리를 잡아 나중에 껍질을 까서 단면을 잘랐을 때 영양소가 골고루 분포된 아름다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고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소중한 영양소를 콩팥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줄 것입니다. 뼈는 단단해지고 머리는 맑아지는 이 기적의 식사법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올바른 조리법과 궁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지켜본 또 다른 환자분인 75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있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곧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만성 피로와 급격한 근육 저하로 인해 마음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계셨지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의 안색은 흑빛처럼 어두웠고 콩팥 수치는 위험 수위인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소변에서는 늘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두유를 드시고 식후에는 소화를 돕고 입안을 씻어낸다며 진한 녹차를 한 잔씩 마시는 잘못된 습관을 무려 5년 넘게 이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께 앞서 여러분께 강조해드린 7분 반숙 조리법과 함께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양파와 토마토를 곁들이라는 엄격한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크게 당황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사 방식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셨지요. 특히 아침부터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챙기는 일이 번거롭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단 한 달만이라도 저를 믿고 식탁의 풍경을 바꿔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생님의 작은 실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계란을 드신 후 바로 차를 마시고 싶은 유혹을 꾹 참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입가심을 하신 뒤 정확히 1시간 뒤에야 비로소 차를 즐기셨습니다. 또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보들보들한 7분 반숙 계란을 드시기 시작하자 수년 동안 선생님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아침 속쓰림과 가스차는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니 잠자리도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느낌이 몰라보게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신 최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처음 뵈었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무스름하고 푸석했던 안색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을 밤마다 고통스럽게 했던 다리의 쥐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소변에서 줄줄 새어 나오던 단백뇨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콩팥 여과율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찢어졌던 콩팥의 필터가 올바른 영양 공급과 휴식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망가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순서와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시 청년이 된 것 같은 기운이 나고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의 이 고백은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최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잘못된 궁합으로 콩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들고 소중한 필터를 찢어버리는 대신 올바른 짝꿍과 조리법으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살려보세요. 7분이라는 짧은 기다림과
양파 한 조각을 써는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노년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햇살 가득한 공원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최 선생님이 되찾으신 그 활기찬 웃음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차례입니다. 이제 최 선생님처럼 기적 같은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길고도 소중한 건강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어떻게 남아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계란 이야기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하셨겠지만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를 더해갈수록 우리 몸을 지키는 지혜가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목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날 무심코 가졌던 사소한 식습관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을 제 진료실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일은 몰라서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상극인 감이나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 그리고 진한 차를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이 내 몸속에 돌을 키우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김어머님의 사연을 통해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 주먹만 한 돌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걷어내는 고통은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두유와 계란의 조합이 오히려 콩팥의 필터를 찢어버리고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었다는 경고였습니다. 단백질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정성 어린 7분의 시간으로 계란의 가치를 300%까지 끌어올려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바로 식후의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계란 요리를 맛있게 드셨다면 절대로 바로 눕지 마세요. 음식이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기도 전에 누워버리면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식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며 한 모금씩 나누어 드세요. 그리고 가볍게 집 근처를 30분 정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이 30분의 걷기는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에 불필요한 당분을 소비하게 도와주고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뛰어난 툴이라 진단가는 치료제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와 가족에게 큰 축복이자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큰 자부심이 됩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대신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아름다운 노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요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를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맑은 공기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시길 매일 아침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건강한 미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 남현진 전문의와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가장 멋진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완전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